92세 의사의 경고, 60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혹시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65년간 환자들의 혈관과 장기를 돌봐온 제 경험으로 볼 때 9 아니 99%의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드시고 있는 그 음식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올해 92,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막힌 혈관, 망가진 간을 치료해 왔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최신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 환자분들과 직접 부딪히며 보냈습니다. 책이 아닌 사람의 몸과 눈물에서 배운 진짜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친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것만은 절대 먹지 마라 하고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요. 얼마 전 부산 남구에서 오신 67세 김철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견과류와 홍삼, 우유를 챙겨 드시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몸에 좋은 걸 먹는데 왜 그러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극심한 폭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급성 췌장염과 고혈압성 위기, 그리고 당뇨병 말기까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장님,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이게 뭔가요? 하시며 고개 숙여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종류와 나이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음식들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장수한다며 매일 먹는 견과류, 기력 보충한다며 챙겨 먹는 홍삼, 뼈 건강 위에 마시는 우유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상이라면 독약과도 같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7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고 그 대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내 몸을 살리는 보약 음식이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계속 잘못된 식습관을 고집하신다면 결국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되고 고통 속에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제 진료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장수식품이라는 착각, 견과류, 과다 섭취. 원장님, 견과류는 장수식품이라며 매일 한 줌씩 먹고 있어요. TV에서 100세 할머니들도 견과류 드신다던데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견과류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죠? 지난달 진료실에 오셨던 서울 동작구의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견과류 믹스를 한 컵씩 드셨다고 해요. 많이 먹을수록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 체중이 7kg나 증가하고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높아졌죠. 그래도 견과류는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시다가 결국 건강검진에서 당뇨병과 고지혈증 그리고 무릎 관절염까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원장님, 치매 예방하려고 먹은 견과류가 오히려 살을 찌우고 관절까지 망가뜨렸다니요. 견과류는 분명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신진대사에는 그야말로 칼로리 폭탄입니다. 아몬드 한 개가 7칼로리, 호두 한 쪽이 26칼로리입니다. 한 컵이면 400에서 5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60대가 되면 기초 대사율이 30대보다 30% 이상 감소합니다. 또한 활동량도 현저히 줄어들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면 소모되지 않은 칼로리가 고스란히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늘어난 체중이 이미 약해진 무릎과 허리 관절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체중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는 3-4배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견과류는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정도만 드세요. 대신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칼로리가 낮은 두부나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력 보충한다는 치명적인 오해, 홍삼과 인삼.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걱정되죠. 그럴 때마다 홍삼 진액이나 인삼차를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기력 보충되고 면역력 높인다며 매일 챙겨 드시죠.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74세 최영수 할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은퇴 후 몸이 허약해진 것 같아 매일 아침 홍삼 진액 2포와 저녁 인삼차 한 잔을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 혈압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일도 생겼죠.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이 떨리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혈압이 18/110으로 치솟아 있었고 심장 부정맥과 불면증까지 진단받으셨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기력 보충하려고 먹은 홍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렸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라며 망연자실하셨습니다. 홍삼과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과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젊을 때는 적응력이 좋아 버티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이미 혈관 탄력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성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 급상승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불면증과 불안감도 악화시킬 수 있죠.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기력 보충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로 하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검증된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D를 적정량 복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뼈 건강 위한다며 오히려 독이 되는 우유와 유제품. 원장님, 나이가 들면 칼슘이 부족해진다고 해서 매일 우유 2잔씩 마시고 있어요. 우유는 뼈에 좋다며요? 많은 어르신들이 60대가 되면 골다공증 걱정에 우유를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화기관과 심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9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아침 저녁 우유 한 잔씩 그리고 치즈나 요구르트까지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니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얼굴과 손발이 자주 붓고 몸에 염증 반응도 자주 일어났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우유를 마셨는데 결국 혈액 검사에서 만성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유당불내증과 장루수증후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뼈 건강 위해 마신 우유가 오히려 몸의 염증을 만들고 장까지 망가뜨렸다니 너무 충격이에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60대가 되면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효소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또한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골밀도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게다가 우유의 인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죠. 부종과 염증으로 인한 고통은 덤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칼슘은 멸치, 미역,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자연식품에서 섭취하세요.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적당한 햇볕 쬐기와 가벼운 체중 운동이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유 대신 칼슘이 강화된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네 번째, 혈당 조절한다는 착각, 현미와 잡곡밥 과다 섭취. 원장님, 흰쌀밥은 혈당을 빨리 올린다고 해서 현미랑 잡곡밥만 먹고 있어요. 이거면 당뇨 걱정 없겠죠? 현미와 잡곡이 흰쌀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약해진 소화기관에는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1세 한정호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흰쌀을 완전히 끊고 현미와 잡곡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전과 동일한 양으로 말이죠. 2달 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도 자주 차고 변비가 심해졌죠. 복통도 자주 일어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몸에 좋은 걸 먹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도 계속 드시다가 결국 만성 소화불량과 장폐색 위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과도한 식이섬유가 이미 약해진 장벽을 자극하고 소화 기능을 더욱 약화시킨 것입니다. 한정호 할아버지는 혈당 관리하려다 소화기까지 망가뜨렸다니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미와 잡곡의 식이섬유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약해진 소화기관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장내 환경이 급격히 변해 각종 소화 문제와 영양소 흡수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과도한 식이섬유는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 빈혈이나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현미 20%, 흰쌀 80% 비율로 섞어서 드세요. 양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그 대신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두부, 생선과 부드러운 채소를 늘리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5번째, 해독과 건강이라는 치명적 착각, 녹즙과 생채 소즙. 나이가 들면 독소 배출과 혈관 건강이 걱정되죠. 그래서 매일 아침 녹즙이나 생채 소즙을 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천연 해독제라며 공복에 마시는 것을 자랑하시죠.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8세 박근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케일, 시금치, 당근, 비트를 갈아 만든 녹즙 한 컵을 마시는 것이 건강 루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을 자주 느끼게 됐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졌죠. 몸에 부종도 생겼습니다. 해독이 되는 과정인가 보다 하고 계속 마셨는데 결국 위궤양과 신장 결석 그리고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과도한 옥살산과 칼륨 섭취가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박근수 할아버지는 해독하려고 마신 녹즙이 오히려 독이 되어 신장까지 망가뜨렸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녹즙에는 옥살산, 질산염, 칼륨 등의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하고 60대 이상의 약해진 신장에는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또한 당분 함량도 생각보다 높아 혈당 급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고칼륨 식품은 심장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채소는 주스로 마시지 말고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조리해 드세요.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해독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산책, 충분한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6번째, 혈관 청소부라는 착각, 등푸른 생선 과다 섭취. 원장님,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고등어, 꽁치를 먹고 있어요.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며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중금속 축적과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3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어 매일 등푸른 생선을 한 마리씩 드셨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나는 혈관약이라며 거의 매 끼니 챙겨 드셨죠. 석 달 후부터 손발 저림 증상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지 않고 몸에 멍이 자주 들었죠. 혈액 검사 결과 수은 수치가 정상보다 4배 높게 나왔고 혈소판 응집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함께 수은, 납 같은 중금속도 들어 있습니다. 매일 과다 섭취하면 이런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어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방해해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정도만 드세요. 대신 식물성 오메가3과 풍부한 들기름을 소량 사용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검증된 오메가3 영양제를 적정량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번째, 면역력 증진이라는 만용, 마늘과 생강 과다 섭취. 마늘과 생강은 천연 항생제라면서요? 매일 생으로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력이 좋아진다던데 마늘과 생강의 건강 효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60대 이상의 약해진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66세 김순덕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후 면역력이 걱정돼 매일 마늘 4-5쪽과 생강 한 조각을 생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부터 속쓰림과 복통이 심해졌습니다. 몸에서 마늘 냄새도 심하게 나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지 않는 증상도 나타났죠. 혈압약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궤양과 십이지장염, 그리고 혈소판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과도한 알리신과 진저롤 성분이 이미 약해진 위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방해한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더욱 큽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마늘과 생강은 요리에 조미료로 사용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면역력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음식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견과류 과다 섭취 대신 적정량만 드시고 부드러운 단백질을 드세요. 2. 홍삼, 인삼 대신 의사와 상담 후 검증된 영양제를 드세요. 3. 우유, 유제품 과다 섭취 대신 자연식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세요. 4. 현미, 잡곡 과다 섭취 대신 소량 섞어서 부드럽게 드세요. 5. 녹즙, 생채소즙 대신 채소를 조리해서 드세요. 6. 등푸른 생선 과다 섭취 대신 일주일에 2회만 드세요. 7. 마늘, 생강 과다 섭취 대신 조미료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65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음식은 분명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신장과 간 기능도 저하됩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고 면역 시스템도 예민해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부정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불편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잘못 먹었다니 하고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은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유행을 따라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먹는 건강식보다 10년, 20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식습관이 진짜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 때문에 몸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인데 왜 그럴까?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을 미루다가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이런 위험한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거 몸에 안 좋대요 하고 화내며 말리기보다 제가 더 안전하고 좋은 음식 알려드릴게요 하며 사랑으로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